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네, 안녕하십니까. 아기살 악작가입니다. 아까까지 폭우가 쏟아졌는데 역시 저희가 나오니까 약간 그치네요. 네. 비 엄청 오는데. 아, 지금 오긴 오네. 네,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 바로 저기입니다. 네, 오늘은 더블아무즈라는 빈티지 샵을 가볼까 합니다. 여기 굉장히 딥한 그런 빈티지 아이템들을 다루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대하고 왔습니다. 좀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가볼까요? 계단부터 조금 심상치 않나요? I want t-shirt. 짜란. 더블아무즈 매장을 들어왔습니다. 네, 대표님 강 대표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네. 친절하게 또 사랑을 많이 담아주시니까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아, 네네네. 그때 처음으로 좀 더블아무즈 알게 돼가지고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오게 돼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간단하게 매장 소개를 아, 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2020년도부터 이 빈티지 운영을 해왔는데 네. 많게는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네. 주를 이루고 있고, 아메리칸 캐주얼 베이스의 워크웨어라든지 스포츠웨어, 그리고 아웃도어, 그리고 밀리터리는 기본으로 이렇게 주를 이루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주로 마이는 미국에서 네, 저는 전부 다 미국에서 전부 다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기도 하고, 보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약간 상태와 사이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위주로 바잉을 하고 있고요. 그나저나 대표님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아, 네. 좀 사다리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좀 190이 넘으셔가지고. 네, 196 정도 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 네. 많이 좀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뭐 이거는 꼭 소개하고 싶다 뭐 이런 아이템 혹시 있으시면? 그러면 대표님 죄송한데 이거 봐도 될까요? 아, 네네네. 여쭤봤는데. 먼저 보시죠. 이 바지를 아까 들어오실 때부터 보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좀 대박이에요, 이거. 이게 미국에서는 시니어 코조이 팬츠라고 하고, 네. 이제 일본 분들은 좀 그레이주에이트 팬츠라고 그레이주에이트.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본인이 그러니까 특징 같은 걸 담거나 아니면 자기가 들었던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그리든지 적든지 해가지고 표현된 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야, 이 대학교 이름인 거잖아요. 네, 이게. 펄주에서 시작된 문화예요. 고등학교 졸업인가요? 네, 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대학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첫 대박이다. 시작은 그 여성분들이 치마에 먼저 그린 걸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 하나밖에 없는 바지인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프로 디자이너가 한 것처럼 네. 되게 너무 예쁘게 그렸어요. 보통은 엄청 가득한 게 일반적인데 네. 얘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그래도 좋아서 약간 디자인적으로도 저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여기 딱 여기 더 토끼마크가 되게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이쪽에 보통 이쪽이거나 힙 쪽에 네. 엄청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일반적이더라고요. 이걸 그린 걸 보니까 남자가 입었던 건 이거는 확실하네요. 무조건 남자고 여기도 보시면 뭐 땡스 와이프 써 있고. 근데 고등학생인데 왜 생스 와이프죠? 그때 설마 결혼? 근데 이건 아마 대학교 바지일 거예요. 아. 대학생 때 아마 결혼을 한 거겠죠. 오, 야, 땡스 와이프 하고 이거 사야 되나? 이거 가격이 얼마라고? 이거는 280만 원. 280만 원입니다. 땡스 와이프? 이거는 그림의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뭐 뒤에 이런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심플하다 보니까 그래도 글자 위주기도 하고 그래서 가격대가 좀 다릅니다. 근데 왜 하나하고 그렇게 진짜 예쁘게 그렸어요? 이건 좀 입체감 있게 표현하고. 그러니까요. 이야, 이거 센스 있다. 저것도 막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대표님 아무리 높은 곳에 걸려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네. 네, 이것도?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끼는 바지인데 아, 제 사이즈이기도 해가지고 아, 혹시 그러면 판매 안 하는 제품이에요? 판매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오, 그렇구나. 이거 진짜 멋있다. 1974년.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바지예요. 놀스 웨스턴 고등학교에 아마 타이거스가 여기 트레이드마크여가지고 아, 그래서 운동권에 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만 이렇게 떼가지고 아. 이렇게 디자인 떼가지고 티셔츠로 만들어도 그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색깔도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허리가 커봤자 32인치가 일반적인데 네. 얘는 거의 36, 7 정도 되는 사이즈여서 오. 뭐 사이즈적인 좀 레어함도 레어함.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정도 체형이 좀 많았나 보네요. 네, 그때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마른 사람이 마른 엄청 사람? 많았죠. 맥도날드가 그렇게 많이 이제 보급되지 않았나요? 그럴 때? 아, 뭐 그때까지는 뭐 마른 사람이 아마 더 많았을 것 같다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야, 첫 아이템부터 되게 좀 설레는 아이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웨셔츠도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이쪽이 좀 올드 스웨 쪽인데요. 오. 이번에 미국에서 다 발행해온 것들이고 다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 모델들이에요. 맨 위에 이것도 굉장히 이거 예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나연 프린트가 아니고 네. 체인 스티치로 이렇게 작업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특이한 모델이고 뭐 일반적으로는 이런 약간 플로키 네, 보통- 프린트라든지 뭐 맞습니다. 워처 프린트라든지 워처 있는데 프린트라든지. 이게 약간 플로키 비슷한 벨벳 네. 재질의 만져보시면 아마 좀 부들부들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좋다. 한국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게 단이 많이 있으면 또 가격도 아, 예, 맞아요. 뭐 글자 뭐 많을수록 비싸고 막 하더라고요. 이건 뒷면입니다, 장면. 앞에는 플레인으로. 돼 아 있어요. 좋다. 앞에 플레인인데 뒤돌아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컬러가 되게 예뻐가지고. 그러니까요.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겨자색인데 겨자색. 약간 기분 좋은 겨자색이라고. 그리고 기분 좋은 겨자색. 네. 기분 안 좋은 겨자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67만 4천 원. 네, 맞습니다. 완전 옛날 코튼 특유의 이 좀 성질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맞아요. 감촉도 되게 이쁘고 이 컬러감도 특히 이때밖에 못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올드 스웨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네, 매니아틱한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것만 사세요. 방에다 펼치고 막 히히 웃고 계시는 거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저는 근데 이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 재질 소재감 한번 꼭 오시고 좀 만져보시고요. 이거는 네, 이거는 오리지널 USMC입니다. 이야. 그리고 얘는 60년대 초반 모델인데 제일 대표적인 올드 스웨트예요. 이 마린 스웨트 중에서. 사이즈가 일단은 엄청 큰 사이즈고 가슴 단면을 보시면 길이는 되게 짧은데 야, 이 색감이라 아까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네, 이거는 이 워처 부분. 프린트라고 해서 만졌을 때 나염의 느낌이 거의 안 나는 형식입니다. 와, 이런 거 보면 진짜 와, 복각 브랜드들이 이걸 목표로 이 색감을 진짜 그렇죠. 추구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밀리터리 스웨드에만 있는 약간 스텐실이 저는 좀 특징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네, 일반 대학 스웨트에는 이런 스텐실을 새릴 이유가 없으니까. 야,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겨자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거가 개나리라고 저는. 개나리 색깔. 네, 개나리 색깔. 개나리 색깔, 기분 좋은 겨자 색깔. 네, 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장르인데 네. 베이스볼 저지들이고 오, 베이스볼 저 완전 올드한 베이스볼 저지들을 좋아해서 지금 집으신 거는 1930년대 모델인데 베이블루스가 그 사람이 입었었을 것 같은. 네, 맞아요. 비슷할 거예요. 이건 같은 등판에 이렇게 패치도 되게 예쁘게 와, 돼 이거 있고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이때 당시엔 다 울로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감각으로는 야 이거 어떻게 이걸로 운동을 했을까? 아, 그쵸. 약간 싶은 그때는 소재. 면으로 약간 운동복을 입던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네. 다 울로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다가 뭔가 할 것 같아요. 뭔가 네, 땀 나면. 분명히 아마 땀띠도 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저는 여기선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때 당시는 다 이런 자개 단추를 많이 썼거든요. 이런 네, 거. 엄청 이쁩니다. 그래서 고급 소재를 썼네요. 그 맞아요. 당시에도. 이거는 셋업 형식이어서 뭐 아예 실제로 세트예요? 이거? 네, 이걸 입던 사람의 가족. 이거 약간 니카보카 같이 이게 여기까지 오는 느낌으로 네, 약간 해가지고. 버튼도 보시면 똑같은 자개 버튼. 그러네요. 역시 지퍼가 아니구나. 네. 다 단추로. 지퍼 형식은 40년대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얘들이 여기다가 이제 네, 넣어가지고. 안에다가 넣고 한 형식이었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좀, 그렇게 봐도 될까요? 아, 네, 물론. 미국의 야구장 같은, 예를 들어 거기 뮤지엄이 있으면 거기 전시돼 있을 것 같은 네, 뭐 유명한 선수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괜찮지 않을까요? 좋은데요, 전. 그죠? 이거 보니까. 이게 패션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뭔가 좋고 약간 소름 돋는데, 이거? 뭐랄까, 약간 예뻐서 소름이라기보다 약간 이거를 입고 그 당시 사람이 야구를 했었고 현장에 뭔가 그 모습이 약간 머릿속에 그려지는 느낌? 네. 이걸 입으니까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그 당시 사람이랑 교류하는 느낌. 지금 괜찮은 멘트다, 이거. 앞으로 많이 써야 되겠다, 이거. 여기까지 가신 분은 못 봤는데. 세트로 얼마예요? 이거는 73만 원. 세트로요? 네. 이건 진짜 난 갖고 싶어지는데, 이거. 왜지? 뭔가 모르겠어요. 저도 평소 이런 느낌은 많이 즐겨 입는 편은 아니지만 네. 입어보니까 뭔가 갖고 싶어지는 매력이 있네. 이건 몇 년도예요? 이게 40년대. 우야. 그래도 컬러가 되게 이뻐서. 으아, 소재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진짜 이걸로
땀 닦으면 정말 기스날 것 같은, 쓸릴 것 같습니다. 쓸릴 것 네. 같은. 와, 스케다. 통풍이 좀 되게 그렇죠. 이런 구멍도 있고요. 아마 잘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거의 안 됐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올드 바시티들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형태들도 있고 오, 이거는 바스켓볼 형태고 예쁘다. 보시면 49년도 얘는 아예 새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데드스타가. 데드스타. 선생님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아 네. 사이즈 좀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사이즈 맞으시고 이거는 또 반대편에도 오, 이렇게 리버시블 형태로 여기도 패치가 있고 오, 그러네요. 굉장히 레어한 모델입니다. 굉장히 레어한 모델이네요, 이거. 이거 판매가는 얘는 108만 원입니다. 108만 원. 핏이 되게 좋을 거예요. 괜찮은데? 우와. 갖고 싶다, 이거. 이거 갖고 싶다. 근데 되게 뭔가 심플하네요. 네. 원래 심플하네. 뭐 여기 막 있는 거 많잖아요. 네. 되게 심플해서. 아마 이거는 반대편에 등판에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해버리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안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벗고, 네, 뒤집어서도 되게 이뻐요. 이거 입어도 멋있다. 또. 되게 색다른 느낌입니다. 그니까요. 좀 더 스포티해진 느낌이죠. 오, 좋다. 올 가을은 진짜 스포티한 느낌으로 가볼까 나. 이 소재도 그 특유의 사틴 재질에서 되게 밀도 있는 원단이라 고급스러운. 고급스러운 매끈거리네요. 뭔가. 네, 맞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네. 여긴 또 연도가 50년도로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밖에 걸 입다가 네. 50년도에도 경기 같은 데서 우승을 해가지고 50년도 패치를 만들어서 붙인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오, 재밌다. 이거 49년도에 이거 붙이고, 네. 다음 해에 이걸 붙이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되게 좋아하는 인디안 헤드가 달린 바시티는 일본이든 미국 사람들이든 네. 되게 다 좋아하는 형식이에요. 이게 다 자수? 네, 근데 이거는 또 디즈니 그림체 느낌이어서 좀 더 값어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이거 입어도 될까요? 아, 네, 사이즈도 되게 정말 좋으시긴 할 거예요. 이런 빈티지 아이템의 레드 색깔이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되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약간 탁해진 네. 빨간색? 조금 작은가? 네, 살짝 살짝.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뭔가 약간 사진 같은 거 보면 아, 뭐 그럴 수도 그죠? 있어요. 이제 약간 티네이저들이 이렇게 딱 네. 크롭하게 입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사진 있는 게 등판에 자서 진짜 예쁘다. 이렇게 사람 만나고 싶다. 안녕. 또 어마어마한 거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이쪽에는 보통 제가 좀 힘주고 싶은 것들을 놓고 싶을 때 넣는데 막 그렇다고 막 가격 차이가 엄청 나는 건 아니고요. 아, 네네. 일단 힘이 들어간 존. 약간. 네, 약간 이것도 바시티 계열인데 오. 되게 패턴도 우아하고. 아, 게리라는 사람이 이걸 입었었던 네, 거겠죠? 맞습니다. 보통은 카클럽이라고 해서 네. 자동차 씬에서 많이 음. 입었던 형태로 여겨지는데 그럼 바시티랑 좀 다르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이런 어깨에 그러니까 레글런이라든지 그러게요. 네, 소재도 보통 이런 모델들은 다 울로 통일시켜가지고 여기만 또 소재 다르지 않아요? 여기? 네, 여기도 약간 같은 울인데 다른 울로 다른 써가지고 거.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게? 얘도 셋업 형태인데 네. 그 딜리버리맨 자켓이라고 해서 오. 이제 배달부들이나 뭐 우유 배달이나 배달부들이 차량 운전하면서 입었던 자켓이거든요. 배달부 사람들 이걸 입었었던 네, 거예요? 상당히 멋있는 거죠. 유니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 되게 멋있는 배달부다. 그래서 이제 큼지막하게 딱 이제 복개 앞중을 네, 입고. 맞습니다. 전형적인 옛날 워크 자켓 느낌을 줍니다. 그러게요. 근데 여기 좀 특이한 네, 느낌으로 돼 있네요. 이 형식 패치가 옛날 40, 50년대까지 있던 이 딜리버리맨 자켓의 패치들이에요. 지퍼네요. 네, 얘는 지퍼. 얘 50년대 모델이고 50년대 얘도 마찬가지로 데드스탁. 데스타. 이거 대표님 사이즈 아닐까요? 길이는 맞는데 위에가 뭐 미국 사람들 체형이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그 한국인 체형이랑 다르게 좀 위에는 작은데 보통 아래가 큰 경우가 많아요. 같은 사람인 거죠? 네, 같은 사람. 신기하네요. 네. 이거 큰 편인데 네. 여기는 제 사이즈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약간 하체 비만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예요, 이 두 개도? 이거는 셋업으로 해서 73만 원. 73만 원. 여기는 제가 따로 운영하는 PV 브랜드인데요. 네. 바인더스라는 브랜드거든요. 갖고 있던 빈티지 제품들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일본에서 시작했습니다. 라이딩하이라고 좀 오래된 그런 자이마루 네. 브랜드인데 네. 거기서 별주 모델로 저희한테 만들어준 마인더 닉이라고 마인더스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페이딩이 좀 자연스럽게 나는 느낌이 특징인데 근데 이거를 포켓에서 일부러 뗀 네, 맞아요. 후의 느낌이죠. 오래된 티셔츠에 포켓을 뗐을 때 느낌을 좀 구현해보고 싶어서 진짜 포켓을 달아서 뗀 거라서 자국들이 막 스티치 자국들도 막 있고. 오, 무서워. 좀 잘 봤죠? 아, 네네, 이게 맞습니다. 포인트죠? 되게 1차원적이긴 한데 포켓으로 그냥 프린트도 이렇게 넣어봤어요. 이것도 예쁘다. 네. 또 이번에 만든 제품입니다. 옛날에 보유하고 있는 그 50년대, 5, 60년대 스웨셔츠, 올드 스웨셔츠가 있는데 네. 거기 프린트를 따가지고 변형해가지고 만든 오. 원단도 저희가 직접 편직해가지고 옛날 티셔츠처럼 튜블러 바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절개가 없습니다. 저게 없어요. 튜블러 형식입니다. 티 말고는 그 자켓도 있는데 베트장 베트장.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종전 시기 정도에 미군들이 이제 기념품으로 맞춰 입은 거죠. 그래서 수베니어 자켓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카장의 베트남 버전이라고 그쵸. 보면 되겠죠. 네. 그럼 면 버전의 기념품 자켓이라고. 기념품 자켓. 그거를 이제 마인더스에서 네, 오리지널 레퍼런스 통해서 제작한 모델. 제작은 한국에서 했는데 원단이나 부자재는 다 일본 걸로 써가지고. 이거 좀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네네. 이거 얼마예요? 47만 9천 47만 원. 멋있다. 그 사이즈가 맞을 거네. 괜찮은데? 이런 약간 뭐랄까 흐물흐물거리는 느낌이 네, 약간 안감이 되게 부드럽기도 해서 부드럽기도 쓱 해요.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베토장을 잘 약간 재현하신 것 같아요. 뭐 안에도 오리지널 있어가지고 그거랑 이따 비교해보세요. 네, 한번 2인장 거래. 예쁘다. 실제로 일본 분들이 더 좋아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한국 분들보다는. 일본에서는 또 베토장 인기가 많긴 하죠. 네. 한국에서는 베토장 솔직히 인지도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모르죠. 베트잔이라는 그러니까 옷 자체를 거의 모르시죠. 그렇죠. 그냥 다 스카잔으로 일맥상통한 느낌으로 보시니까. 대표님 잠깐만요. 네.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영국 해군 옷인데요. 50년대 서브마리너 이제 잠수함에 타던 사람들이 입던 겁니다. 잠수하면서 이걸 입고 맞아요. 굉장히 땀이 찰 것 같네요. 네, 엄청 찰 거예요. PVC 소재라서 그니까요. 되게 찰 겁니다. 재밌는 거는 벨스타프에서 만들었어요. 오, 그렇구나. 네, 바버나 벨스타프 둘 다 군용품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요. 시기이다 보니까 얼마예요? 세트로 해서 250만 원. 250만 원. 겉으로 보면 그냥 가죽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 가죽으로 오해하시는. 만져도 돼요? 네, 그럼 그거. 야, 이건 물 안 들어올 것 같긴 해요. 절대 방수죠. 고무. 절대 방수인데 안에서는 물이 굉장히 나올 것 같긴 해요. 통풍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결국 적겠네요, 안에는. 살 빼려면은 입기 좋은 그러게요. 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살 빼려면 이제 제일 좋을 것 같긴 해도. 네, 그리고 저거 한번. B7 것입니다. 와. 옛날 30년대부터 그 알래스카에 근무하는 미 육군 소속의 공군들이 한테 지급했던 B7이라는 알틱 파카고요. 완전히 풀 쉬스킨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풀십 스킨입니다. 주머니는 맑아주고 만들어졌고 와. 엄청 극간의 보온성을 겸비한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쪽만 뭔가 햇빛을 많이 받았나요? 뭐 이게 꺼졌네요. 이거. 양가죽은 어쩔 수 없이 경영 변화가 너무 쉽게 일어나서 얘는 특히나 코팅이 아예 안 된 모델이거든요. 천연으로 만든 제품이어가지고. 이거 만져봐도 돼요? 네. 그냥 살짝 눌러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판매품 아니죠? 네. 뭐 판매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전시용으로 넣고 있습니다. 상태 엄청 좋은 버전도 있어서 이따 그럼 가볼까요? 근데 이것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럼. 되게 좋아하실 것 같긴 해가지고. 네. 그럼 Mi7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Mi3인가요? 얘는 제가 제일 이것도 좋아하는 장르인데 네. 이것도 수베니어 맥락인데 네. 파라트루퍼 자켓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에어본들이 당시나 아니면 전역하고 나서나 네. 개인적으로 맞춰 입은 옷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일본 브랜드가 엄청 좋아해가지고 네. 이런 거 복각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프릴러스나 뭐 웨어하우스 입었을 때 실루엣도 상당히 이쁜 옷이어서. 이거 봐도 될까요? 네. 이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이게 좀 이걸로 할까요? 네. 네. 초록색은 판매가 돼가지고. 정말요? 네. 그러면 이건 노터치를 하겠습니다. 야, 판매 됐구나. 이것도 미국에서 이번에 둘 다 가져온 거. 얼마예요? 판매했던 가격은 6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오. 참고로 저기 안에 있는 모델이 제일 비쌌어요. 저것도 같은 파라트루퍼 자켓인데 이야. 이건 아예 데드스탁이었어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뒤에 독수리. 이건 1200만 원에 판매했어요. 1200. 이 같은 경우 안에도 완전히 이야.
이런 실크 원단으로 리버시블 형태로 이렇게 더블 람지가 굉장히 딥하고 헤비하고 레어한 걸 다루고 계신 걸 알고 있었지만 상상 이상이네요. 뭐 금액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그렇게 설정한 것도 저는 제가 갖고 싶었던 게 더 컸었어가지고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판매가 됐어도 좀 허한 느낌이 좀 강했던 그런 아이템 있죠. 네 맞습니다. 팔기는 싫지만 팔아야 되는. 뭐 그쵸. 약간 원래는 시원해서 실제로 1년 동안 안 팔고 있었어요. 근데 아. 한 분이 계속 너무 사고 싶다고 오, 진짜.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게 됐던 모델입니다. 이게 어떤 물죠 120만 원. 야 대단하시다. 되게 멋있습니다. 와. 우와. 좀 다르다고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레이싱카 의 그 느낌? 이것도 카클럽 형태입니다. 형태가 바디 그죠? 자체가. 아까 그 네, 나왔던 약간 그거랑 그래서 약간 좀 스포티한 느낌도 있으실 거고 되게 남성적이고 멋있는 자켓이죠. 이야 멋있다. 이런 건 특히나 다른 빈티지샵에서도 잘 못 볼 채굴이긴 합니다. 이걸로 막 가자. 멋있는 차 준비 딱 해놓고 올드 포르쉐 이런 거. 올드 프로젝트. 네. 우리는 지금 3호선 타고 가자. 무슨 뜻이에요 바라투리포가? 이 낙하병들을 걷는 말인데 아. 이쪽 코스가 공수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수부대. 네, 그래서 이런 낙하산도 되게 앞에 아. 큼지막하게 달려 있는 거고 상당히 그러니까 남성적인 옷이죠. 그러니까요. 진짜 남성적인 느낌 나요. 자, 대표님 그러면 대망의 안쪽으로 대만까지는 아닌데 안쪽에는 이제 밀리터리랑 네. 이 안쪽에는 이제 아웃도어 이렇게 아웃도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님 근데 이거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게 이건 뭐였죠? 이게 한국 전쟁 때 네. 미군이 이 도시의 풍경을 그러니까 대구라고 써 있죠. 아, 네. 대구의 스트릿씬을 보면서 직접 그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저절 물지 마라 이렇게 또 써 있고 아. 영어는 되게 좀 현란하게 써 있잖아요. 한국어가 약간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잘못 네, 알아듣고- 들리는 대로 받아 적은 느낌이에요. 근데- 닭고기는 조헌 음식이요 이렇게 그러네요. 되게 좀 재밌습니다. 그 되게 재밌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프레드 자켓이니까 네. MA1이 이제 대표적으로 국내 분들이 아시는 게 MA1이 이게 60년대 모델인데 여기서 올라가면 이게 50년대가 됩니다. 네. 이게 네. 조금 그 전 버전. 근데 이게 디테일도 많이 달라지는데 가스 플랩이 생기고 가스 플랩이 있고. 네, 일본 브랜드에서 많이 하는 모델이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MA1에 조상이 있습니다. MO의 조상이 네, 이 모셔보겠습니다. 그러면 명칭은 B15라고 하는데 B25. 네. B15도 시리즈가 있어요. 막 B15부터 B15 A, B, C, D 이렇게 총 5가지가 네. 있는데 B 빼고는 제가 다 있거든요. 원래 B도 있었는데 판매가 돼가지고 오. 사실 저는 MA1보다는 B 시리즈를 더 좋아합니다. B 시리즈 한번. 네, 그래서 이게 B15 모델이고 네. 그리고 얘는 좀 특별한 게 이런 보잉 플라이트 테스트라는 스텐실이 박혀 있는 건데 이 보잉 전투기의 그 신형 모델이 나왔을 때 테스트하는 부대 파일럿들이 입던 겁니다. 테스트하는 부대가 따로 있고 네. 그 부대 사람들이 입었던 네 맞습니다. 제 사이즈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좀 그럴 겁니다. 이야, 이거는 179만 원. 179만 원. 네. 네,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아 네. 와. 총장이 되게 짧을 거예요. 가까이 멋있다. 진짜 남성스러움이 팍. 굉장히 크롭하네요.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정식 보급품은 아니었고 특수한 부대여서 그런지 따로 맞춰 입은 옷이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디서도 입어보지 못한 약간 네, 실루엣인 것 같아요. 좀 되게 더 크롭합니다. 일반적인 플라이트 자켓보다도. 야,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대표님 프라이드 자켓 얘기하실 때 눈이 반짝거리십니다. 예. 좀 좋아하는 장르다. 그러니까요. 좋아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B15A로 넘어오는데요. B15A. 네. 얘네까지가 코튼의 마지막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 다음부터 나일론으로 넘어가가지고 사실 B 시리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B15A입니다. 왜 좋아하세요, 이걸? 일단 제일 형태가 특이하게 생겼고 이런 삼각 음. 형태의 가스 플랫 마크가 일단 레더로도 돼 있고 일단 컬러도 되게 이쁘고 너무 이쁘다고 생각돼가지고 이거 무슨 털이죠, 이거? 카란이 양털이고요. 안에는 알파카입니다. 알파카. 네, 그런 느낌. 야, 여기에 데칼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대로 남아있고. 네, 그다음에 입어보시면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입어도 입으실 돼요? 수 있어요. 와. 우와, 이 아까보다 이게. 네, 훨씬 더 편안한 느낌. 이야, 멋있다.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290만 원. 290만 원. 컨디션이 일단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그니까. 모델도 되게 귀하고. Thanks, wife. 이거 사고 싶다. 약간 중앙이 아니라. 네, 이거의 B15 시리즈 특징인데 비대칭으로 지퍼 라인 있는 게 특징이에요. 약간 딱 B15B까지 비대칭으로 가다가
B15C부터 가운데로 이제. 가운데로. 굉장히 이 세계에 들어가면 진짜 위험합니다. 딥합니다. 아, 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빠져버리면. 한번 빠지신 분들은 잘 못 나가시긴 하죠. 그죠. 너무 또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디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B15C가 저 이제 에어포스 AB 아, 이 모델. 이 모델. 네네네. 이거는 비매품이거든요. 아, 이거는 네. 판매 안 하시는군요. 제 개인 컬렉션이어가지고. 제가 삭삭 필요도 안 되나요? 아, 네네. 아, 이거는 그 어떤 분들이 다 분석했는데도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아, 진짜요? 이건 왜냐면 네. 한국 전쟁 때 실제 미군이 입던 옷인데 보시면은 여기 이름이 써 있는데 JA 에보스라고 그대로 직역을 해놨어요. 아,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부를 때 이제 이 모스키토 패치도 되게 유명한 부대 패치 중에 하나여서 되게 유명한 모델이고 제일 중요한 건 안쪽에 오, 네네. 조난당했을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이로도 써 있다. 네. 저는 미국 비행사입니다. 국제연합군의 항공병입니다. 저희 비행기가 추락당해서 지금 곤란한 상태입니다. 저는 돌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 혹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다시 싸울 각오입니다. 젊은 당신께서 저를 가까운 미군 부대에 데리고 가주시면 당신을 위해서도 좋고 미국 정부는 당신한테 답례를 할 겁니다. 서로 도와줍시다. 와, 야 대표님 이건 파시면 안 됩니다. 네, 안 팝니다. 옆에 것도 같은 맥락이어가지고 야 이건 파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건 뭐 자식이 생기면 물려주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봐도 될까요? 네, 이거의 다음 버전이 B15D라는 모델이에요. 이게 잠깐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B15, B15A, B15, B15A, B15B는 지금 없고요. 네. 이게 그리고 B15C, B15C, 그리고 이게 B15D. D.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MA1의 바로 위라고 보시는 B15D 모디파이드라고 해서 원래 이렇게 털이 B15D는 이렇게 털이 있는데 수정이 돼가지고 모디파이드라고 불려요. 네. 여기를 제거를 하고 이제 시보리 형태로 바꿔서 고도가 올라가면은 털이 얼어가지고 그 불편함 때문에 그래서 모디 카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MA1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야 재밌다. 그 B15D까지가 마지막인가요? 네, B15D까지. D, Z까지는 한 거죠. 네, 한 겁니다. 네. B15D까지. D까지. 네. 이거는 B15 D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더 태그로 로저스 브레이크라고 써 있습니다. 로저스 프레그. 로저스 프레그라는 사람이 이걸 네. 입고 한국 전쟁 당시에 있던 참 잘했다.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말이 조금 안 나오네요. 진짜 스페셜 모델이라고. 진짜 스페셜이다 이거. 이 컬러는 한국 전쟁에만 있던 컬러여서 더 저런 특수성을 띠고 있고 마릴린 먼로가 또 있고 유명해진 컬러기도 하고. 아, 그 유명한. 네, 되게 뭐 이 컬러는 딱 그 1년에서 2년 사이에만 만들어졌거든요. 되게 짧은 기간. 네, 한국 전쟁에 나왔다가 사라진 컬러입니다. 이거는 진짜 가격은 매길 수가 없겠네요, 진짜. Unbelievable, excellent. 대표님 이거 사진 이따가 찍어도 돼요? 이거? 뭐 입어보셔도 됩니다. 입는 거는 제가 감히. 대표님 아드님만 가능한 거니까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아, 그러게요. 네, 이것도 이 사람은 유엔군이다, 원조하라, 또 이런 식으로. 야, 재팬 코리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재팬이 박혀져 있는 형식. 아마 미국에 주둔했던 일본에 주둔했던 네, 일본에 미군. 주둔했던 미군이 수베니어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약간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걸 좋아하는데 무조건 오래돼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약간 스토리도 있으면서 실제로도 일상생활에 입었을 때 멋을 주는 옷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이트 자켓이었고. 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도 있고, 근데 또 민티지라고 못 입으면 좀 그러니까 네. 입을 수 있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다음, 또 있어요? 베트남 한번 네. 보실까요? 오, 베토장. 네, ERDL 버전하고 이제 제가 한 거는 이 형식에도 가깝긴 합니다. 아, 네네네. 저보다는. 그래서 베토장, 네. 그 베트남 전쟁 때 만들어진 수비니어 맞습니다. 자켓인데, 근데 이제 빈티지로 따지면 이 모델이 좀 더 귀하거든요. 이거 혹시 모델. 이유를 알아보실 것 같으신가요? 이 모델이 더 레어. 네. 잠깐만요. 갑자기 문제 퀴즈가 딱 봤을 때는 색감. 네, 그쵸. 색깔이 많아서 그런 이게 원래 일반적인 형식이다 이런 형식이에요. 네. 이 자켓이. 얘는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지금 정답 맞춘 거예요, 저? 네, 맞습니다. 오, 이걸 그럼 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아유, 굉장히 당황해서. 당황하긴 했는데. 네. 이 자수도 보통 이 호랑이나 이 복자만 들어가 있는데 네. 이렇게 이름과 자기 소속까지 적혀져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그렇군요. 데에서 오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랑 이렇게인데, 네, 네. 알란, 이렇게 있어, ESMC까지 들어가 있는. 마린
그것도 있고 뒤에는 색깔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건데 이 형식은 똑같은 돈을 받는데 이렇게 색깔 넣고 싶다 뭐 하면 더 비싸게 받았겠죠. 아.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야, 근데 다 자수예요, 이거. 네, 다 손자수입니다. 얘는. 이야, 굉장히 시간 걸렸을 것 같은데요. 손자수예요. 제가 이거를 만들고 싶어서 원래 저 자켓을 만들 때 손자수로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네.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네. 자수값만 50만 원을 요구하셔가지고 이제 포기했던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만. 네, 진짜 근데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다 작업하는데 한 8시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얼마예요? 128만 128만 5천. 그러면 이건 이거는 한 160 정도. 160 정도. 네. 대표님,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이게 좀 더 레어템인 거예요? 이게 좀 더 레어템. 이거보다 훨씬입니다. 이것도 이게 일반적인데 이것도 보시면 체인 스티치로 자수가 다 돼 있거든요. 자수의 특징이 또 있고 사이즈도 좀 더 크고 얘는 좀 사이즈 따라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도 보시면은 그러네요. 얘는 좀 깔끔한 편인데 비해서 얘는 용과 호랑이가 다 표현이 돼 있는. 제가 영 띄워가지고. 그거 가야 되나? 그 배트장은 보면 볼수록 뭔가 좀 매력을 좀 느끼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이즈 좋은 게 진짜 없어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오리지널을 경험하는 게. 가볍게 뚝 걸칠 수 있는 네, 멋진 되게 아이템. 간절기에 그냥 딱 일반 코치 자켓처럼 그러니까요. 걸치기 되게 좋습니다. 자, 이쪽이 약간- 이제 좁긴 한데 아웃도어 존입니다. 오. 아웃도어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데 네네. 아무래도 저 이거 기코파색. 네, 칼코람입니다. 진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진짜 박물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 사이즈는 좀 크실 거예요. 아, 네. 근데 상태는 되게 좋습니다. 60년대 60년대. 설산 라벨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또 일출 라벨이라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이제 일출 라벨, 일출 라벨. 선라이즈 라벨이라고 하는데 선라이즈. 이거는 지금 크기가 직사각형 구조잖아요. 네. 엄청 큰 정사각형 구조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40, 50년대 라벨이고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는 60년대 60. 라벨로 보시면 일출의 직사각형은 60년대쯤. 네, 얘는 60년대,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후반까지 그 칼라코람 카라코람에만 나왔던 나왔던. 라벨입니다. 칼라코람 파카. 네, 카라코람 파카. 용으로 만들어진 네. 이 라벨. 근데 얘도 그 아까 말한 선라이즈 라벨이 달린 모델도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다운 자켓의 뭐 근본이죠. 그렇죠. 원조. 이걸로 패션이 된 거에 이제 근본의 아이템이라고 저는 근본 생각해요. 아이템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무자비한 이제 우와. 버튼 수가 이제 제일 특징이라고 보죠. 무자비한 버튼스. 8개로 알고 있거든요. 우와. 9개네요. 죄송합니다. 9개. 이거 산에서 단추 잠그다가 조난 당할 것 같은. 그래서 이후에는 그냥 스냅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아, 진짜요? 현행도 나오긴 하죠. 현행도. 아, 근데 나오는데 달라요? 아예 저는 아예 그냥 어나더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오. 원단이 이제 밀도가 똑같다고 한들 이때 당시에 나온 이제 직물은 지금이랑 많이 다른 성질을 띠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자지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다운 상태도 되게 빵빵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빵빵합니다. 엄청.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예요? 작년 기준으로 판매한 가격은 25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 이야, 진짜 상태 좋다.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상태 좋은 B7. 아, 이 B7 상태 좋은. 얘는 실제로 입을 수 있는 컨디션인데 네. 입지 않는 걸 권장하긴 하죠. 이거 왜요? 양가죽은 빈티지는 전 입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갈라져 버리고. 언젠가는 문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써 있습니다. Please do not touch. 네, 근데 보통 다 만지세요. 아, 제가 양가죽이니까 조금 안 만지는 게. 반매품은 아니죠. 판매합니다. 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건 뭐예요? 이것도 좀 좋은 모델입니다. 30년대 메키노 자켓입니다. 야, 대박이다 이거. 상태가 근데 너무 좋은 너무 멜툰으로 짜여진 모델인데. 만져도 돼요? 네, 그럼요. 근데 개인적으로 입었을 때 실루엣이 좀 큰 사이즈이긴 한데 되게 잘 만들어진 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 can I try this on? 아, 물론입니다. 대표님 순간 yes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저 끝방 들어가자마자 이가 계속 너무 들어와가지고. 이런 스타일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오, 야, 뭐 사이즈는 엄청 크지 뭐. 네, 큽니다. 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진 옷이라고 느낀 게 이제 네. 옆으로 봤을 때 이런 팔의 곡선 형태가 되게 테일러드식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입었을 실루엣 자체가 뭐 카라라든지 이런 두꺼운 부분들은 특히 이런 실루엣을 내기가 그때 당시에 더 어려웠을 텐데 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하는 게 자체가 되게 잘 만들어진 이거 옷이라고 생각해요. 대표님 한번 입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저건 좀 짧을 것 같아요. 대표님 사이즈. 저는 짧습니다, 이렇게 팔이. 아, 팔이. 네. 그래도 다른 데는 괜찮죠? 근데 품이나 뭐 그런 건 나쁘지 않은데 와, 멋있다. 대표님 이렇게 입으시니까. 아, 이런 느낌이 되는구나. 컬러도 되게 오묘하면서
이쁘고 보랏빛을 띠는 약간 브라운 톤이거든요. 무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 느낌. 네, 맞습니다. 와, 스코이. 부의 상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의 상징 느낌 나네요, 진짜. 라벨은 이쪽에 있고요. 거의 지워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부 쪽 아틀리에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야, 멋있습니다. 되게 맥키는 코트. 275만 원. 네. 그 상태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와, 무겁네요. 그죠, 운동해도 그죠. 될 것 같아요. 여기. 거의 2시간 찍었는데 훌쩍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편했습니다. 특히 저 진짜 이거 베이스볼 저지 이거 대박입니다. 뭐 다른 것들도 다 대박이지만 대표님 다시 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천천히. 언제든지. 아마 보시는 분들이 보여드린 것들이 다 가격대에 있는 것들이라 사실은 아닌 것들도 있는데 워낙에 이제 눈에 띄는 거가 다 비싼 거다 보니까 뭐 염려는 있어요. 조금 이제 그렇게 비싸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아마 오셔서 보면은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빈티지라는 거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파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미국 직접 가서 뭐 그런 플리마켓을 돌아다니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런 가격에 근데 뭐 이런 곳은 약간 특수성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고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당연히 가격이 좀 높아지는 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좋게 봐주신 분들은 아마 그런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 그걸 그 가치를 알고 보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아마 그럴 것 같아서. 네네. 비싸다고 생각은 들겠지만 그럼요. 그래도 뭐 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아실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좀 레어템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좀 비싼 아이템만 보여드렸지만 각각 여러 가지 또 있으니까 네, 뭐 맞습니다. 오시고 그리고 대표님의 이제 방대한 지식 이제 많이 들어보시고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남고 대표님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